있는 식당 이름이 별주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별주부가 아니었고 다른 이름을 생각하고 있었다.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. 하재근 평론가님, 네. 어떻게 된 거죠? 이제 조홍천 씨가 그 어느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네. 팟캐스트 진행자가 아니 선생님은 검사 출신에 청와대 근무도 하고 상당히 좀 강성인 것 같은데 네. 별주부라는 낭만적인 이름을 생각하실 분이 아닌 것 같다고 질문을 하니까 조홍천 씨가 안 그래도 제가 원래 생각했던 이름이 있습니다. 예. 라고 하면서 원래 생각했던 이름은 정윤회집이었다고 정윤회 씨 이름을 따서 예. 그 이름을 원래 생각을 하였으나 주위에서 적극 말리면서 그 이름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별주부전이라고 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정윤회집이란 이름을 생각할 정도의 어떤 강성 이미지, 마음속에 화도 굉장히 맺힌 것 같고 그러한 속에 좀 들이받는 이미지 이러한 것이 조홍천 씨의 원래 성격이 아닌가. 네. 그렇다면 앞으로도 어딘가에서 또 뭔가를 들이받을 가능성도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지금 이 정윤회집으로 처음에 생각했다 하는 것은 이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홍천 씨가 직접 한 얘기는 아니고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CBS의 어떤 기자 한 사람이 나중에 전한 얘기입니다. 이렇게 조홍천 씨가 얘기했다. 조홍천 씨 아마 농담을 한 건지 진담을 한 건지 정말 아리송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종근 국장님, 네네. 자 김종인 위원장이 이 조홍천 씨가 영입된 것을 놓고 기자들이 묻자 대꾸를 안 했다고요? 왜 네. 그렇습니까?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작품이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문재인 대표가 지금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전부터 공을 들인 작업이고 예. 문재인 대표가 영입을 한 거죠. 어쨌든 대표 있을 때. 그래서 조홍천 씨가 영입이 된 것이고 다른 어떤 영입 인사들에 비해서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반응이 좀 의외였습니다. 어떤 멘트도 하지 않고 기자들이 물었는데도 계속 묵묵부답이었고요. 네. 어떤 의미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잠복해 있는 어떤 화약고나 마찬가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이 지금 물론 정권을 갖고는 있지만 이 화약고가 어떻게 자기가 직접 쓰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더라도 이것을 그렇다고 반대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이런 것들이 서지 아니했다 또는 내가 이걸 책임져야 되나 하는 부분도 스스로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어서 출연진들께 하나 글자판을 통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홍천 씨가 자기가 매기 같은 역할을 하겠다 그랬습니다. 매기가 맞은지 정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글자판으로 답변을 좀 적어주십시오. 이 어항에서 생선을 잡고 이 탱크롤리로 이제 수도권으로 실어 올 때 이 생선들이 그냥 물속에 가만히 떠 있으면 상하기 쉬우니까 거기에 다른 사나운 생선을 한 마리 넣어서 계속해서 생선들이 움직이게 만든다. 아마 그런 의미에서 조홍천 씨가 자기가 그 사나운 생선 그중에 이제 매기 같은 역할을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먼저 누구부터 하실까요? 네. 우리 강희선 의원부터 듣겠습니다. 저는 또 한 마리 미꾸라지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맥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. 조비서관이 들어간 거는 일단 정치를 하기 위해 들어간 건데 예.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급이 완전히 다른 맥이 역할을 한다기보다 예. 지금 또 더군다나 선거철이지 않습니까? 선거철에는 미꾸라지들도 다 독이 오르고 살이 올라서 네. 지금 굉장히 활력이 있을 텐데 예. 굳이 맥이가 없어도 이미 엄청난 활력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마리 미꾸라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매기가 되기는커녕 또 한 마리의 미꾸라지다. 이종 국장님. 저는 조금 무시무시한 어떤 표현이긴 한데요. 살모사라고 썼습니다. 문서도 네. 있었지만 권은희 의원 경우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예. 권은희 의원도 사실은 내부 폭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그 의혹을 내부 폭로에 의해서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주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? 김한길 대표가 그때 지지 말아야 될 선거를 졌다. 그 재보궐선거를 다 참패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권은희 의원 본인은 당선이 됐습니다. 그러나 권은희 의원을 그렇게 전략 공천한 것이 파장이 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또 낙선을 했거든요. 네. 저는 이 똑같은 케이스로 만약에 조 전 비서관이 공천을 받고 만약 나온다, 어떤 지역에서 나온다 그런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
영향을 미칠 것이다. 본인은 당선될지 모르지만 다른 선거고 다른 후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썼습니다. 그래서 저 살무사는 적을 무는 뱀이 아니고 아군을 무는 효과를 낳게 하는 그런 뱀일 수도 있다. 네, 하재근 평론가님 보겠습니다. 예. 이 깨끗해요는 보통 이제 저자극 화장품들을 선전할 때 네. 깨끗해요, 순수해요 이런 식으로 카피들을 쓰는데 네. 지금 조응천 전 비서관이 자기가 이 야당 의원들한테 자극제 역할을 해서 야당 의원들이 분발하게 하는 매기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네.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개혁적이고 민생 정치를 주도하고 그런 분들이 오면야 뭔가 좀 자극도 되고 뭐 위협도 느껴지고 해서 뭐 경쟁이 되겠지만 조응천 씨의 인생 역정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위협감을 느낄 수도 있으나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 뭐 이렇게 자극을 받을 요소는 약하니까 거의 뭐 깨끗해요, 순수해요, 저자극성 화장품처럼 무자극 비슷한 야당 내에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측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양문석 이사장님 보겠습니다. 네, 이제 권은희 예. 의원 이야기를 했는데, 예. 그 뭐 딴 부분에서는 제가 그 말을 않겠지만 내부 폭로가 아니고 예. 내부 고발 아. 이 표현이요. 상당히 다른 뉘앙스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에 경찰서에서 내부 고발이었죠. 저는 이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 그 비서관이 미꾸라지들을 자극해서 생기가 돌게 하고 물도 맑게 하는 메기처럼 야당이라는 이질적 수조에 들어와서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.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. 예. 매기는요, 김종인 위원장이 매기지. 자기가 무슨 매기야. 그건 아닌 것 같고. 예. 상대방 수족관을 보면서 딴짓 하면 쏜다? 움직이면 쏜다? 아. 라고 하는 예. 상대방을 향한 저격수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. 본인은 뭐 오늘 동아일보에서 스나이퍼 안 되겠다 그랬더군요. 아니요. 그래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. 예. 까불면 쏜다? 아. 무사가 칼을 뽑으면 별로 안 무서워요. 예. 칼을 칼집에 넣고 있었을 때가 무서운 거잖아요. 이런 측면에 있어서 끊임없이 방어용, 억제용으로 그 활동을 하는 게 이 양반의 길이지, 자기가 먼저 방아쇠를 당긴다거나, 그 다음에 제1야당 더민주당이 어떤 당인데요? 미꾸라지인 듯, 용인 듯, 매기인 듯, 한 사람이 한 서너 가지 역할을 하는 당이 그 당인데, 무슨 저기 와서 자기가 매기 역할을 해요. 김종인 위원장 정도나 되니까 매기 역할을 하는 거지.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조응천 씨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대답을 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.